자, 오늘은 5G 관련 좀 볼 거예요. 어제 어떤 그 이슈가 좀 하나 있었냐면, 삼성이 680억을 투자해가지고 인도에 5G 통신 장비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러한 뉴스가 떴을 때, 자, 삼성이 실질적으로 인도에 5G 공장을 투자한다는 건 삼성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많은 협력 업체들이 따라 들어갈 테고, 각 그 중소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는 어떤 친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지는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저런 거 뉴스나 기사가 떴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월봉의 이치예요. 즉 5G 관련주들의 월봉의 이치가 낮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다면 이 종목을 매수할 만한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알았어. 삼성전자가 5G 투자한다며 인도에. 그러면 관련주 좀 볼까? 5G 관련주 다 찾아봐야죠. 그래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넷이에요. 우리넷의 월봉의 이치가 대바닥에 있죠. 지금 이런 데도 아니고 우하향할 때도 아니고 바닥권에 있어요. 그리고 월봉 바닥권에서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5개월선 기준으로 8,520원인데 뚫었어요. 어제가 월말 종가이기 때문에 제가 월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월말은 이번 달에 추세를 결정을 져주기 때문에 월말이 제일 중요한데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탔고 주봉에서는 5주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가 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변곡점 자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를 지켜줬죠. 자, 일봉을 봅니다. 앞전에 대량거래가 빵 터진 이력이 있죠. 이렇게. 빵 터졌어요. 그래놓고 순간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오늘 같은 날 5일선 위에서 출발해주고 매수. 깨면 당연히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깨면 5개월선 밑으로 때 손절인데 5일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매수예요. 자, 가장 끼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와이어블이에요. 와이어블의 현재 이치를 보게 되면 분명히 어제 월 말상 5개월선을 뚫었어요. 5개월선 가격이 정확하게 2,565원이기 때문에 정확히 뚫어졌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빵 때리면 일단 60주선까지는 가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흐름이 살아나고 있고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늘 같은 날도 매수죠. 5일선과 20일선만 안 깨면 매수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뛰고 날아갔다. 당연히 기사는 나와 있어요. 제가 기자래도 이렇게 써요. 삼성의 인도에 5G 투자하다가 5G 관련주가 수혜를 보고 그중에 와이어블이 급등을 하다. 이렇게 쓰면 그만인 거예요. 기사는 무조건 더 늦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5일선 20일선 매수고. 세 번째가 RF 머티리얼이죠. 이 친구를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인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또 이거 한 이틀 떨어지니까 막 추세모로 또 난리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추세가 아니에요. 월봉에서 RF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 5개월선을 완벽히 뚫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20개월선이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저항선이고 먹을 폭이 마진폭이 작다는 얘기인 거죠. 단지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수급주선인 60선을 뚫어주게 되고 이전 고점인 이렇게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대응하는 게 맞아요. 단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 영역이에요.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서 어느 자리에 깨면 손절할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기가레인인데 기가레인이 요새 난리가 났죠. 일단 월봉에서 바닥권에서 뛰어나갔어요. 자, 알려드렸죠. 이때 거래 빵 터졌고 60개월선과 20개월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가를 찍은 거예요. 찍었죠. 자, 찍었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수급주선인 60주선 뚫기가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11월 18일 2주에도 떴다가 실패했고 저번 주도 실패했고 이번 주도 실패하고 있죠. 뭔 얘기냐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얘를 뚫어주게 되면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 못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감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가 이날 상한가를 가고 이날 17%가 올랐기 때문에 순간 50%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간 급등하지 않고 일봉상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저점인 1,700원대나 이렇게 1,65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또는 20일선까지 만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세 번째가 대한광통신인데 제가 대한광통신 예전에 봤을 때 가격이 여기에요. 요런데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근간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신축 아파트인가요? 저도 광케이블로 전부 다 이제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광케이블이라는 수통신을 대한광통신이니까 당연히 대한광통신이 받았겠죠.
자, 저번 달에 어마무시하게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그렇게 뚫기 어렵다는 20개선 위에 자리를 잡았죠. 지금부터 얘만 안 깨면 돼요. 20개선이 2,790원이 되게 되고 주봉에선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이해하셨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입니다. 아이즈 비전을 볼게요. 다른 친구들보다 아이즈 비전을 보는 게 좀 좋은데 일단은 주식이 싸요. 굉장히 싸죠. 여기가 코로나 때고 여기가 아이즈 비전의 위치고 우리나라 지수의 코로나 때가 여기고 지금이 지수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은 자기 종목만 너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코로나 때가 400피 찍었을 때 해도 너무한 400피를 찍었을 때가 여기고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아이즈 비즈가 여기 와 있죠.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5개월선에 붙여놨습니다. 주봉에서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순간 날아가게 되면 60주선까지 가기 때문에 목표가가 높아요. 즉 주식은 어디서 사는 거냐면 242선 밑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믿고 참고 30에서 50일인데 지금 사는 거죠. 지금 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럼 어딜 가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3, 4일, 5일, 10일 안 올라간다 그래서 아우 지겨워 하는 순간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요. 그러면 땅 이거 팔아가지고 딴 거 사는데 순간 여기가 있으면 이 친구가 순간 빨리 뛴 것 같죠? 아니에요. 막상 들고 있으면 엄청 오래 걸려요. 내가 들고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 가면 이 기간을 짧아 보여. 이걸 누가 못 버텨.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삼성모터스를 예전에 여기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표본이에요. 여기서 해드렸는데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2배로 올라갔죠. 주가가 2배가 뛰었어요. 이때가 3,400원이고 7,500원이니까 2배가 넘게 뛰었죠. 100% 수익이에요. 100%.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샀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우 지겨워. 근데 이 종목을 안 보고 있다 어느 순간 봤더니 여기가 있네. 이걸 누가 못 참아. 이건 본인이 안 샀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본인이 사게 되면 매일매일 호가창을 보게 되고 매일매일 이 주식을 보기 때문에 아우 지겨워. 이거 3일 동안 꼼짝도 안 하는데요. 이거 7일 동안 꼼짝도 안 하는데요. 이거 추세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여기가 있네. 이해망들이냐? 세종공업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죠. 인등에 사놓으시라고. 얘가 여기 나중에 가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거든요. 이걸 못 버텨요. 이거를 718 못 버텨요. 나중에 여기 가면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이걸 왜 못 버텨? 아무나 버티지. 막상 본인이 사면 못 버텨요. 남 얘기니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샀어야지는 그때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아이즈 버즈나 이런 아이즈 비전이나 이 친구들이 월봉의 이치가 낮고 하이브즈를 믿는다면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거든요. 근데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가면 빨리 차익실하면 그뿐인 거고 중장기로 들어갔다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반드시 명심하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자리는 월봉에서 우하향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팔고 나와야죠. 아니면 아예 사지 말든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자리는 바닥에서 우상향의 기조를 틀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FR텍이 사실은 삼성하고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친구 재무가 좀 불안해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재무는 본인분들이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5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앞전에 점상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오늘 또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한번 이렇게 점상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상을 띄울 수 있는 건 절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의 개입이 있죠. 대신에 이 친구의 재무는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재무는 반드시 본인분들이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재무까지 어떻게 책임져 드리진 않아요. 재무가 안 좋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시비를 발하게 된다든가 유상증자를 발행하게 되면 뭔가를 꼭 해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죠. 특히 이 친구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영업이익 5년 연속 적자는 나중에 상장 폐지 여건이 되게 되고 현금 유보율이 지금 674%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적자가 세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중장기로 끌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단기로다가 급등만 팔고 나오는 이런 게 좋아요. 자, 애플페이가 왔는데 이론이 애플페이 관련주예요. 월봉에서 저번 달 종가상 어제 그래야 종가상 20개월선 위에 있죠. 그냥 20개월선만 지켜주면 돼요. 아까 알려드릴 건데 애플페이가 점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삼성페이가 더 힘을 내야 되겠고 요렇게 10주선만 지켜주게 되고 5주선 돌아주게 되면 지금 또 떼요. 대신에 지금 만약에 20개월선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240선까지 깰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머큐리 행보가 좋죠. 머큐리가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은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번 달 말 종가상 5개월선 위에 깔끔하게 올려놨죠. 뭔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그러면 5개월선 가격인 6,060원만 안 깨면 돼요. 지금부터는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5주선을 지켜주고 있는 데다가 화이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 뛴 두 방의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거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21선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큐리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이누아이리스도 좋습니다. 이누아이리스를 보면 월봉 위치가 낮은데 5개월선으로 뚫어졌어요. 60개선까지는 가겠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60주선을 가요. 일봉에선 차근차근 계단받고 올라가죠. 자, 다산네트워스를 람보르기니 관련주기도 해요. 람보르기니의 상장 관련주기도 하고, 월봉의 위치가 완전 대바닥이죠. 해저도 너무하잖아요. 이거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완전 너무한 거예요.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역대적으로 바닥가게 사는 거예요. 단 재무는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본인 판단하시고, 매집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 순간 람보르기니로 뛰든 뭘로 뛰든 화이브드 뛰든 일단 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PPI입니다. PPI가 상당히 흐름이 좋죠. 외바닥이긴 한데 저번 달 어제 5개월선을 뚫어주고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수급주선인 60주선 3,400원까지 갈 수 있고 나에게 15%의 마진율이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데 거래량이 미비하긴 해도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5일선부터 20선까지 분할해서 해놓으면 순간 뛸 수도 있다 보시고, 자, CS입니다. CS가 추세가 완전히 깨졌는데 일단은 양봉 두 개가 떠서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요. 주봉에서 오늘 5선을 지켜주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데 일단 거래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급등한다거나 기대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바닥 찍고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가장 난리가 난 게 기산텔레콤이죠. 제가 기산텔레콤을 여기서 보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몇 번도 알려드렸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기산텔레콤이 뛸지 안 뛸지 어떻게 알아?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눌림목 주는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저 타이밍 잡자마자 날아갔죠 지금. 얼마가 갔냐? 순간 확 날아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뛰었을 때 얼마가 뛰었냐면 이날 27%가 뛰었고 어제도 15%, 이틀 만에 40%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거래량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래량을 해석할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큰 거래량이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요게 거래량이 얼마냐? 600만 주예요. 어떠신 분들 보면 거래량이 최소 2천만 주는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최소 1,000만 주는 터져야 그건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돌파해 줬는지, 즉 의미가 있는 거래량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참으면 되거든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5일만 참았으면, 이날이 언제냐면 11월 14일부터 15일만 참았으면 나에게 40%한 수익을 주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냥 4일만 참았어도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4일을 못 참아요. 개인들 4일 절대 못 참아요. 내가 얼마 단타 고수인데, 나는 3분봉을 보고 주식을 엄청 달야. 나는 3분봉의 고수야. 난 스캘퍼야. 물론 우리나라 0.5%는 그렇게 하세요. 내가 0.5%에 들지 않는다면 굳이 3분봉 보고 주식하지 마요. 제가 하는 주식은 직장인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기산텔레콤을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는 장사 열심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요. 손절되니 깨지 않는 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뛰는 날 내동매매한다고 3분봉 보고 막 뛰니 많이 올라가니 많이 3분봉에서 돌파해줬어요. 이거는 정말로 단기 단타 우리나라에서 0.5% 안에 들고 전업으로 하고 있는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볼 수 있는 이런 분들만 가능하고, 그것도 하루 종일 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 중에 0.5%만 성공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믿고 참고 사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어떻게 해보고 하루하루 못 보고 3일도 못 기다리고 7일만 떨어지면 7일 동안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중장기 투자한다 해놓고 이게 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종목을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웨이블레틀은 아직 5개월선을 못 들어줬고, 사실 이격이 모여서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5개월 못 들어줬고, 주봉이나 일봉에서 추세를 못 들어줬기 때문에 아직은 대기예요. 자, 텔레필드도 많이 떨어졌어요. 텔레필드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월봉에서 예전에 바닥 가격만큼 떨어져 있는데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죠. 완전 대바닥이에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5주선만 잘 지켜주게 되면 일봉에서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일선만 찍고 올라가 무조건 매수. 그럼 빵 때릴 수 있습니다. 이날 거래량 터졌죠. 이날 거래량 터지고 26%, 이날 터지고 19%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눌림목을 주게 되면, 이렇게 눌림목을 주게 되면 다시 한번 띠락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의 위치가 높냐? 내가 주식을 지금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코로나 때 떨어진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특히 재무만 좋다 하면 좋은데 재무가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텔레필드는 잘 보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이버 좀 볼까요? 코이버가 월봉에서 5개월선, 즉 어제 종가상 뚫어놨어요.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더군다나 거래량이 양쪽으로 터져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도 위아래로 꼬리를 들고 흔들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친구는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근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제약바이오주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친구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친구가 일봉에서 저렇게 위아래로 싹 흔들었거든요. 위아래로 딱 한 번 쫙 흔들, 위아래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그러니까 엄청나게 흔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촥 날아갔거든요. 요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렇게 위아래로 꼬리 달고 이틀 동안 쫙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세력밖에 없어요.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뭔 얘기냐면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코이버가 5주선 위에 있고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세력들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브링크는 월봉에서 외바닥인 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만 지켜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KMW가 슬슬 조금씩 움직이는데 사실 KMW는 우하향 중이라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멈췄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으면 살만하고 월봉에서 지표가 장기적인 지표가 하향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해요. 자, 그 다음이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근간 행보가 좋아요. 일단 5개선이 올려놨죠. 근데 이제 목표가를 찍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게 좋고 수급주선인 60선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21선까지 밀리면 굳이 매수하고 싶더라도 21선 근처에서 매수해주는 게 제일 좋고 리픽의 흐름이 좋아요. 리픽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바닥은 찍었는데 여기 대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리픽이 드디어 5개월선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선 가격이 22,500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목표가가 60주선이 되게 되고 나에게 17%의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마진율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G 관련된 선별적으로 재무만 잘 골라놓으면 오늘 하루도 뛸 수 있고 오늘쯤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소 관련주들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는데 연이은 수소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소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죠.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수소 ETF도 잘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역시 수소 연료주 파트너십 총회에 참여합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수소는 잘 연결이 돼 있고 뉴인텍을 비롯해서 월봉 H가 높은 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 종목이 월봉이 높은 게 없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월봉이 높은 걸 샀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을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반등하냐? 월봉 바닥에서 낙폭과대부터 싹 올라가요. 특히 공매도 많이 들어온 애들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하게 월봉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부터 위험한 거고 지금 바닥권에 잘 버티신 분들은 지수 올라가면서 다 복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뉴인텍은 60개선만 안 깨면 되고 GMB 코리아도 5개선 뚫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도 흐름이 좋아요. 이지, SP여셀이나 범한 피어셀도 전부 다 SP여셀이 20개선 위에 있죠, 지금. 5개선 위에 있죠.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조정권이 들어왔을 때 240원 근처 살만해요. 범한표에서는 신규 상장주라 조심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근데 이제 다중바닥 그냥 뛸 수는 있는데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가 평가받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오래된 종목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종목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풍국주점 관심 있게 봐야죠. 굉장히 거래량이 좋아요. 자,
목표가 찍었는데 5개선 뚫었죠. 단지 20개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겠죠. 조정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5주선을 지켜줘야 돼요. 5주선은 중기적인 추세가 유지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고 그 가격은 241선이 됩니다. 성창오토텍 흐름이 좋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에 있어요. 네, 목표권 찍었죠. 성창오토텍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바닥권. 바닥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죠. 지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도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을 뚫는 순간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형 SH는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그냥 날아갔죠.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런데 삼형 SH 제가 앞에서 매주봉이 잘 터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어디까지 기다려?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고 이틀 정도 기다려서 땡땡이를 그린다거나 다시 조정권으로 하면 다시 매수. 당연히 삼형 SNC는 관심 종목에 있어야 돼요. 단지 삼형 SNC가 뭐가 있냐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아직은 자리가 불안해서 신규 상장주 중간에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리가 아직은 불안하니까 손절란 철저히 잡고 하시고 NK 같은 친구들 잘 봐야죠. 대량거래 터지고 눌림 목적기 때문에 월봉 H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친구 어디 갈지도 몰라요. 이제 시작이 나는 거죠. 시노팩스 마찬가지고 시노팩스는 근데 매물대가 이쪽에 좀 많아서 뛰다가 아마 꼬리라고 떨어질 거고 글로벌 SM이 동전 주긴 하거든요. 재무는 좀 별론데 이 친구도 흐름은 좋아요. 이런 대량거래를 터트릴 수 있는 사람은 체력밖에 없는데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순간 급락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죠. 평화홀딩스나 평화산업은 좋기는 한데 평화홀딩스의 위치는 너무 높죠. 이제는 높아요. 평화홀딩스 제가 얘기할 때 가격이 여기예요. 여기서 얼마였냐면 3,000원일 때 얘기했는데 6,000원 2배를 갔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던 종목들 많죠. 지금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목 많아요. 얘네들 못 사가겠다 나중에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을 잘 보고 있다가 2, 3일 떨어졌다고 막 난리 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다 이런 데 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동양피스톤, 누세메스, 아까 알려드린 세종공업, 삼성모터스 전부 다 수소 관련주들은 아직도 평화홀딩스나 얘네들을 제한 나머지는 월봉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은데 특히 인지컨트로스 같은 애들은 앞에 대량거래 터지고 거래량 어제 또 들어왔죠.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주고 나가기 때문에 60주선 가락률이 90%, 60주선까지만 가도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월봉 바닥에서 싸게 사가지고 앞전에 대량 거래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리를 앉기나 올라가거든요. 단지 본인만 바쁜 거예요. 2, 3일 안 올라간다고 3, 4일 안 올라간다고 나 어떡하지? 추세 깨진 거 아니에요. 본인만 그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못 버티거나 아니면 미수를 썼거나 신용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수 신용을 써서 주식이 안 좋고 떨어지고라는 건 시장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하는 거죠. 본인이 무리하게 미수 쓰고 본인이 무리하게 신용을 써서 3, 4일 동안 낸 거 이자도 내야 되고 신용 때문에 신용담보비율 안마가 쩔쩔쩔매고 이거는 주식시장이 무너져 주식시장을 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용미수를 쓴 본인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을 욕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욕해서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잘못은 본인이 저지르는 거고 본인이 감당을 해야지 떨어지는 걸 누구 남 탓을 하게 되면 나의 주식 실력이 절대 늘지 않죠. HLB 그룹주들 봅니다. HLB 그룹주들 볼게요.